안녕하세요. PT 그리고 1타 강사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2023년 3회차 이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ERP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속적인 ERP 교육을 실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IT 중심의 프로젝트로만 추진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왜? IT 부서 사람들은 기술력이 좋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핸드폰 막 갤럭시 이런 거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설계도 같은 것도 그리고 막 수업 들으면서 막 대학교에서 막 뭔가 그림 복잡하게 그리고 스케줄 관리 다 해주고 막 친구랑 뭐도 하고 이것도 저거 다 하는데 우리가 실제 핸드폰 하면 뭐예요? 카톡, 전화, 그 다음에 저는 음식 배달 가끔가다 게임 조금 하고 이런 거나 하지 누가 이거 다 해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전사적 자원관리이기 때문에 전 회사 그래서 전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으려면 간단하게 해줘야 돼. 간단하게. 심플 is the best. 그래서 IT 중심 사람들로만 하면은 프로그램만 복잡해지고 안 좋아요. 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받죠? 그럼 경험과 지식이 더럽게 없는 인력으로 구성하겠냐? 아니죠. 그 다음에 경영자와 전체 임직원의 높은 관심이 참여. 네, 전사적이기 때문에 경영자도 다 포함해야 되고 전체 임직원 높은 관심이 참여가 필요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ERP 구축 절차 중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를 하는 단계로 오른 것은? 일단 이 순서를 아셔야겠죠. 자, 저는 앞글자 따서 자 분설, 그 다음에 구구, 분설 구구죠. 폐주. 그게 아니라 분설 축현. 그죠? 이게 분설 구구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분설 축현인데 이 순서가 가장 단순하게 나오면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이런 거는 설계죠. 자, 지금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설계.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확장형 ERP에 대한 내용이죠. 확장형 ERP, 익스텐디드 ERP. 확장형 ERP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그리고 SEM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글자 따라 그랬죠. 부, 활, 성, 전. 뭔가 홀리홀리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자, 부활성전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여기 나왔는데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여기에 있는 전은 그 전이 아니에요. 자, 전자상거래는 요 위에요. 위.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아닌 것은? 자, 성과 측정 관리? 성이죠, 성. 부활성전. 차봤다 요놈. 예, 얘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로 시작되지만 전자상거래는 이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의자로 시작되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전부 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죠? 네, 정답은 1번. 요건 부활성전이에요. SEM.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설명하는 전략기법은 무엇인가? 자,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 한마디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회사를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아예 제로 베이스로 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혁신 전략이 주로 정보기술성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 향상시키는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이고 신속, 극단, 급진적, 혁신적. 네. 밑에 혁신이 있네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BPR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러나 우리 문제에서 리엔지니어링 이렇게만 나와도 BPR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급격하게 갈아엎는 것이죠. 자, 4번까지는 공통이죠. 4번까지는 공통 경영신과 ERP고 5번부터는 이제 전공으로 들어서 5번부터 20번까지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기업이 위해서 규정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 요런 거는 아주 보너스 문제예요. 총 20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너스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아주 쉬운 문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은 ERP 정보관리에서는 4개 모듈 있잖아요. 회계, 인사, 물류, 생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특화된 자격 시험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데 깊이 있는 내용들도 나오기는 하죠. 이따가 사채 문제 경험을 경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다. 근데 아무튼 4문제 정도는 공짜로 주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기 우리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정확한 기말재고 금액은 12만원이지만 기말재고 자산을 15만원으로 겁나 잘못 계산하였다. 이거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T계정이다. T계정 가지고 풀면 제대로 풀 수 있겠다. 자,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실 수 있기 위해서 그냥 금액을 넣어볼게요. 자, T계정 왼쪽에는 기초가 있고요. 기초 재고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죠. 이걸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 불과하니까 추가로 한 300만원씩을 훨씬 더 많이 사겠지만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판매 가능 재고가 320이 되죠. 그죠? 2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사서 전체 판매 가능한 이런 재고가 320만원이 돼요. 자, 근데 우리 회계 서식은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을 한다더라. 그래서 오른쪽도 합계하면 320만원이에요. 자, 팔린 부분을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는 또 기말재고, 요거는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정확한 금액은 12만원이에요 원래. 자, 요만큼이라고 금을 그어볼까요? 정확한 건데 지금 15만원으로 너무 많게 했어요. 이렇게 많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15만원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늘어나고 당연히 매출원가는 줄어들죠. 총 금액이 320만원으로 일정한데 기말재고가 많이 늘어나니까 3만원만큼 늘어나니까 매출원가는 3만원 과소해요. 과소하게 잘못돼요. 일단 1번하고 2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ERP는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손익계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수익이에요. 거기서 매출원가 빼죠. 자,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총이익 나오고 여기 쭉 다른 거 더하고 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 지금 기말재고 자산을 너무 많게 하면서 매출원가가 3만원을 과소하게 됐죠. 여기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익은 반대로, 자, 적게 빼니까 늘어나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소하게 되고 비용을 적게 빼니까 나머지 이익들은 쭉 과대하게 돼서 당기순이익까지도 겁나게 과대하게 계산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죠. 이런 문제는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저한테 오시면 잘 가르쳐드리니까, 자, 이젠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로 오시면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인데요. 회계순환 과정 내용 중 결산 전에 발생하는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333으로 저는 하는데요. 일단 기중에, 자, 회계순환 과정은 이제 1년 동안 기업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기중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일단 잘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 딱 장부를 딱 끼고 있어요. 요놈 회계상 거래 해봐라. 건물 샀어요. 그러면 분계장에 분계하죠. 자,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자, 분계가 킹 받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죠? 자, 분계장 분계한 다음에 전기. 자, 찌리찌리 전기가 아니라 이전에서 기록한다. 즉, 옮겨 적는다. 어디다? 총계정 원장. 참고로 그래서 얘네 요것도 종종 나오는데 얘네가 그래서 주요 장부예요. 야,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개탔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말이 됐어요. 자, 333으로 저는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바로 수정전 추산표를 만들고요. 자, 수정분기를 해요. 기말 수정분기. 자, 수정 전에서 수정을 하니까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얼마나 쉬워. 자, 겁나 쉽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해요. 그 다음에 다른 재무제표들도 있지만 특히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 됩니다. 여기서 기말수정분계 요거 좀 중요하죠. 뭐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계상하고 여러가지 퇴직급여 충당부치 같은 것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연 발생 그런 발생지유 회계 처리 소모품 정리 뭐 등등등 겁나 이런 것들 오지게 하는 게 바로 수정분계고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자 결산 전에 발생하는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장부마감은 여기 안돼요. 수정 후 시산표도 사실은 이 결산 후에 하는 거니까 안되고 회계기간 중 분기하는 거는 예 요거는 결산 전에 즉 기중에 회계기간 중에 분기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얘도 안되죠. 여기 예,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항상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8번 거래 중 계정이 차변에 기입해야 계정의 거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품으로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비품 계정 네 요건 맞죠. 자 만원이라고 쳐볼까요. 비품은 만원어치 그 다음에 상거래가 아니죠. 외상인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만원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차입금 계정 뭐 장단기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입금은 부채인데 부채를 갚는 거니까 자 만원어치를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 만원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매출 채권 계정 그래서 뭐 외상 매출금이나 뭐 어음으로 받았다면은 받으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오른쪽에는 상품이 날아가야죠. 아니 미쳤냐 라는 얘기다. 상품이 아니라 상품이란 자산 감소가 아니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에요. 수익만 이렇게 해서 일단 1, 2, 3번은 맞네요. 자 차변 자 비품이 차변에 왔고요. 차입금 차변에 왔고 매출채권 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아무튼 차변에 왔죠. 4번이 틀렸어요. 딱 보니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 수익 계정 자 그래서 차변에 뭔진 모르니까 그냥 돈이라고 쓰고 뭐 보통님으로 받든지 현금으로 받든지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대변이죠. 요것도 한번 풀어보니까 보너스 문제네요. 정답은 4번으로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겠다. 사실 분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자 9번 보기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회사 생산 컴퓨터에서 판매용 컴퓨터라는 거는 상품이 되겠네요. 팔기 위해 사온 거니까 10대 총 1000만원 자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 사무용 컴퓨터 자 요거는 사무실에 쓰려고 사온 거니까 비품이에요. 그 다음에 250만원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상품 1000만원어치 자 차변에 상품 1000만원어치만 와야 되고요. 네, 상품 1000만원어치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외상이니까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비품 산거 250만원짜리 요거는 비품의 증가 그 다음에 내가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도 쉽게 풀어야 돼요. 요 정도도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기본적인. 자, 결산적인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2월 31일 날 이 날짜로 이제 기준에 했던 분계들을 정리하는 거죠. 자, 차입금의 상환. 이거는 지가 갚을 때 갚는 거죠. 갚고 싶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갚는 거죠. 기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미수이자 계상. 요런 거는 다 결산적인 사항이 맞아요. 자, 미수이자는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가 12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줬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여기까지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죠. 근데 돈은 마지막에 수령하기로 했대요. 이자를. 자, 돈 안 받았죠. 아직은. 내년에 받을 거니까. 그렇지만 요 기간만큼은 내가 돈을 빌려준 기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자를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이자를 계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 기타손충당 계상 이런 것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자, 7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자, 일단 매입운임. 그 다음에 매출, 얘는 아예 매입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매입 관련 보험료. 요 두 가지는 뭐죠? 취득부대비용.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이지만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럼 언니라고 불러요? 미쳐하지 않은 얘기다. 그죠? 네, 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으로 겁나 처리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죠. 다 아시죠? 그래서 매출 운반비는 얘는 그냥 별도의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운반비. 비용이죠. 자,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차감 항목 세 가지죠. 자, 매입, 애누리, 할인, 매입, 환출. 들었다가 다시 나가는 거.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2번 보기 거래자를 기반으로 한 분기로 오른 것은, 자, 6월 1일날 미수금 15만원이 회수불능 미수금으로 확정됐다. 즉 대손이 확정된 것이다.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다. 잘 보세요. 자,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놓는 건데, 자, 채권은 15만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원밖에 없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일단 대손이란 거는 해당 채권을 무조건 못 받게 된 거예요. 절대 못 받아요, 이거는. 아니, 쌤, 나중에 회수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되는 거고, 대손 발생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아예 확정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채권은 더 이상 나랑 관련이 없어요. 대변으로 무조건 패 죽여야 돼요. 근데 10만원 왜 있냐, 이거? 자, 15만원, 15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이제 차변을 떼어줘야 되는데, 자, 2번, 3번 일단 패 죽이고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만원이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떼어준다. 근데 지금 미수금은 상거래 채권이 아니죠.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바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그 비용으로 떼어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조금 더 재밌어지려면은, 자, 재밌으면서 살짝 악랄해지려면은, 자, 요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빼고, 분기를 똑같이 하되, 그냥 대손상각비를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악랄한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죠. 시험장에서 얼마나 당하겠어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몇 개냐? 자, 계속기록법이 있죠.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비말이 돼서 재고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혼합법, 세 가지가고요.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 저는 줄여 쓸게요. first in, first out. 즉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인 들어온 게 먼저 아웃,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발음에 유의하세요. 이거 실무 가서 실제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저 우리 축구 관련된 유명한 그 조직 있죠? 바로 FIFA죠. 네. 그래서 야, 요거 FIFA구나 해서 거래처 가가지고, 아, 저희 회사 FIFA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는 못 알아듣고 일부는 야, 쟤 뭐냐 하면서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거는 FIFA라고 불러야 돼요. FIFA. 선입선출. 별걸 다 가르쳐준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LIFO, last in, first in, 후입선출. 어차피 한글로 다 쓰네. 그냥 알아두세요. 영어로도. 그 다음에 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죠. 그 다음에 개별법 빼먹었네. 개별법도 있죠. 자, 사실은 이것도 암기사항이 아니라 쭉 이해하면은 아주 개좋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패스하겠고요. 제 전산회계 1급 강의가 있어요. 근데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들으실 때 배속을 좀 올려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총평균법, 후입, 선입 이런 거는 단가 결정 방법이 맞고요. 계속기록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자, 약간 아실 수 있지만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14번 유형자산 자본적 지출로 겁나 처리해야 될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취득, 그 다음에
취득 후의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해줘야죠. 마지막 처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죠. 취득할 때는 아까 문제에 나온 취득 부대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취득 후 지출은 이제 요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 완료한 다음에 쓰면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 수익적 지출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있죠. 자, 수익적 지출은 성능 유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성능의 향상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단순 성능 유지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일반적인 자산은 수선비 또는 자동차 고쳤으면 차량 유지비.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금액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건물이면 건물, 뭐 자동차면 차량 운반구, 뭐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잘 하시고 마지막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이 나오죠. 자, 지금은 취득 후 지출이죠. 자, 자본적 지출, 즉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엘리베이터 설치. 이 정도면 건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유리 교체. 아, 이런 건 단순 그냥 고쳐 쓰는 거죠. 성능 유지. 벽에 도장. 도장은 페인트 칠인데 도색, 도장, 페인트 칠 같은 얘기예요. 페인트 칠한다고 건물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죠. 자, 피난시설 설치. 이런 거는 건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 600만원하고 5천만원이면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생성의 주식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하시오. 자, 주식 발행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회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현을 해줘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즉, 줄여서 증자라고 불러요. 증가, 자본금. 그래서 증자. 다 같은 얘기예요. 자,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간단히,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이거는 우리 회사예요. 그냥 나라고 하자. 자, 이렇게 네모난 종이를 이제 만들어서 주죠. 주식 발행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주권이라고 불러요. 주식이라기보다는 이 종이는. 자, 여기에 5,000원이라고 써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액면가액. 자, 요거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의 주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주식을 뭐 할 짓거리 없어서 발행하냐? 아, 그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돈 받는 거를 발행가액이라고 불러요. 자, 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할증 발행. 지금 문제처럼 한 주당 11,000원 받았다. 액면가액보다 훨씬 많이 받았죠. 액면가액보다 많이 받으면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은 딱 맞게 5,000원 받았으면 액면 발행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뭐 5,000원보다 적게.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받았다. 더 적게 받으면 할인 발행이죠. 이렇게 나는 주권을 인수해서 교부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식 발행이에요. 자, 주식회사 생성은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11,000원 받으면서 발행하다. 발행가액. 자, 여기는 액면가액이고요. 요거는 발행가액이야. 받은 돈. 자, 전액 당저임금에 입금하였고 주식인세 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이것도 일반적으로 주권인세라고 그래요. 주권인세. 종이 인쇄하는 거니까. 주권인세 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2만원은 현금으로 겁나 지급하였다. 네, 그럼 대변으로 뭔가 현금이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시해요. 무시. 별도의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용 처리 안 해요. 자, 저는 일단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자본금을 늘리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을 발행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권을 인쇄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주권 인쇄에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데 여기 적혀있는 게 액면가액이죠. 여러분들, 자본금의 의미가 뭐냐? 액면가액이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죠. 5,000원짜리 적혀있는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한 주 발행하면 자본금 5,000원 늘어나요. 한 주 더 발행하면 자본금 5,000원 또 늘어나요. 이 액면가액이 계속 인쇄되니까. 근데 100주를 인쇄했죠. 그러면은 총 얼마가 늘어나요? 자본금 증가는
50만원 늘어난 거. 50만원어치 액면가액이 새로 발행됐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동시에 돼. 그래서 저는 주식 발행이 있으면 무조건 자본금부터 적극한다라는 얘기다. 액면가액. 자, 발행가액은 돈 받은 거니까 차변인데, 당좌예금이 입금됐죠? 자, 발행가액. 일반적으로 발행가액 크기 마련이에요. 자, 이거 110만원 받았네. 총 100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용이 들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요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차변의 비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차변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러면 양쪽 비는 곳을 비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날 거예요. 자, 대변 합계는 52만원, 차변 합계는 110만원. 지금 대변이 금액이 부족하니까,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붕괴가 되어야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금액을 겁나 계산해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58만원 해줘야 되는 것이.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자본이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자본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본이익금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에요. 이익이에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죠. 자, 감자차 이득 봤죠? 주식 발행 초과금. 뭔가 돈을 초과로 더 받아서 이익 났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이익이고. 자, 손실, 얘는 자본 조절. 정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번으로 되겠습니다. 자, 17번. 요런 것도 보너스 문제예요.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직원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 세트를 카드로 겁나 구입하다. 차변은 어느 계정에 기입하는가? 자, 직원들한테 잘해줬으니까 정답은 3번의 복리후 승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이게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자, ERP 1급에서 나왔으면은, 사채를 ERP 1급에서 다루고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ERP 2급에서도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니까 겁나 골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아예 또 패스해버리자니 좀 뭐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채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어요. 자, 여기 적혀있는 게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 100만원이라고 칠게요. 액면이자 연 2% 주자. 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채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그 사람한테 발행해주고 나는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사채가 늘어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면가액이에요. 아까 주식도 액면가액이 왔었죠. 액면가액.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뭘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으로 쓸게요. 발행가액. 참고적으로 이게 할증 발행이라고 돼 있으니까 돈을 더 할증해서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 106만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대변에 6만원 부족하니까,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발행 차금 6만원, 이렇게 해야 대차가 맞겠죠. 자, 이거 발행을 기초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번째로 기말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자, 이자를 줄 때는 요 액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액에다가 100만원은 2%니까, 자, 대변에 뭐 현금이라고 칠게요. 현금 뭐 2만원 준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잡혀요. 이자 비용이 잡히는데, 요 이자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이고, 얘를 매년 패 죽여.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예를 들어 첫째 연도에는 뭐 10,000원 패 죽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대차를 마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 10,000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연도에 또 가면은, 자, 현금 이자, 왜 액면 이자는 항상 같은 거니까 다음 연도 기말이 되면은 또 현금 2만원 줘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이렇게 패 죽이는 거를 상각이라고 하는데, 요 패 죽이는 거는 매년 증가해요. 무조건.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예를 들어 12,000원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달라지죠. 이자 비용이 10,000원이 될 수가 없죠. 자, 대차가 막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이 8,000원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각되는 거는 계속 늘어나요. 그냥 점점 10,000원 상각했다가 다음 연도에 12,000원, 뭐 다음 연도에 뭐 15,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쭉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요. 자, 요거는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매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0,000원이었는데 요 하체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늘어나니까 상각액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 감소겠죠. 정답 1번이네.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자, 하는 김에 정확하게 하자. 자, 발행시 BS를 자꾸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사채 자체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100만원으로 적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쓸게요. 그냥 할증 차금이라고 쓰자. 자, 대변에 분기한 거죠. 발행시에 6만원. 요거를 더해서 장부가액이 나와요. 현재 장부가액은 106만원이에요. 근데 자, 첫 번째 또 기말이 됐다. 자, 사채 자체는 액면가액으로 변동이 없어요. 100만원이에요.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을 매년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패 죽이니까 첫 번째 년도에 10,000원 패 주겠죠? 자, 얘가 5만원으로 줄어들어요. 매년 줄어요. 매년 줄어. 얘는 6만원에서 5만원을 줄고 계속 줄어. 그럼 사채 100만원에서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해주면 장부가액은 105만원이 되겠죠. 얘가 줄어드니까 장부가액도 줄었네? 네, 매년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정답은 1번으로 하셔도 되겠다는 얘기다. 나는 회계가 너무 좋아서 다른 회계 자격증도 따고 회계 쪽으로 진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사채 열심히 공부해 두시고 전산 세무나 아니면은 AT 자격 시험 같은 것들 회계 관련된 시험도 보세요. 그거 같으면 하시고 나는 ERP만 딸 거야. 특히 2급만 하실 분들 그러면은 뭐 사채 정도는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평균 60점이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단히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얘기. 차라리 쉬운 거 잘 맞히세요. 보너스 문제도. 주식의 생산성에 자산과 부채가 보기와 같을 경우 순자산 자본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BS를 그려보시면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자산 뭐예요, 선생님? 순자산 그냥 자본의 별명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본 금액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겠냐? 여러분들 뭐 시간도 없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이름까지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금액만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매출금 자산이죠. 80만원. 미수금 자산이죠. 상거래 이외채권 99만원. 단기 차익금. 단기차 29만원. 외상 매입금도 부채죠. 자, 상거래 부채 채무 14만원. 현금 당연히 자산이죠. 16만원. 단기 대여금 역시 자산이니까 차변에 11만원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 즉 자산의 합계 금액은 116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무조건 모든 서식은 양쪽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대변 합계도 116만원이 나와야 돼요. 지금 부채를 보니까 29만원 더하기 14만원 즉 43만원이 되고요.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죠. 네, 그러면 자본의 금액은 73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쉽게 이렇게 재무상태표만 그리면은 푸실 수가 있는 문제. 자, 이런 거를 확실히 맞추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기는 주식 생산의 재고 관련 자료들이다.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다든지 공식 암기해서 막 정답이 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특이점 가지고 푸시면은 눈으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아주 쉬우면서 정확하게 공식 암기할 필요 하나도 없이 푸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꼭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초 재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일단 T계정이에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위에 3줄 정도 나오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몰라요. 자, 일단 상품 T계정이고요. 자, 여기다가 금액을 일단 쭉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은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우리 T계정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자, 기초재고 2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입은 순매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원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건 기말죠. 매출원가는 판매됐다 뜻이에요. 순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총매입에다가 취득부대비용 있죠.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에 더해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해주고, 마지막 매입 관련된 아까 문제에서 나왔지만 매입 에너지 등등 3가지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애들은 빼줘야 되겠죠. 총 매입액이 150만원으로 지금 주어진 거고요. 항상 취득부대비용이랑 매입 에너지 등등이 있는지 이 2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운반비 같은 게 나오는데 운반비는 지금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매입 환출이 여기 있죠. 아, 빼줘야 되는구나. 150만원에서 5만원 빼줘야 돼요. 그래야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145만원. 자, 차변 합계 나왔죠? 165만원. 대차평균 원리에서 오른쪽도 165만원.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말재고 10만원. 아, 안 적었네요? 좀 적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 요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지금 필요가 없는 자료가 되겠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를 겁나 계산해 보시면은, 자, 대변 합계 165만원에서 기말재고 10만원 패 죽이면은, 자, 155만원으로 겁나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저희 이진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에서 저녁에 시간도 겁나 후딱, 그 다음에 암기할 필요 없이 다 이해시켜드려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막 얘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할 그런 기회가 되니까, 혼자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다, 바로 저희 이진 아카데미로 전화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